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성입니다. 오늘이 7월 7일 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시 정각입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를 보면, 특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실망스럽죠. 자, 미국 증시는 연일 자, 이른바 MAG, 마가라고 하는 종목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같은, 자,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초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흐름에 어느 정도 동참하는 우리 증시, 더군다나 우리 시장의 대표 선수인 삼성전자의 실적, 상당히 기대와 관심을 모았던 그런 주제죠. 자,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영업이익이 8조 1천억 원이나 나왔어요.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어닝 서프라이즈죠.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도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호재로 작용돼야 된다는 건데요. 이제 우리 시장을 보면 그 이른바 마가라고 하는 종목에 가장 유사한 종목이라 할 수 있는 카카오나 네이버 정도만 미국 증시에 어느 정도 동참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뿐, 오늘 우리 시장은 지수의 흐름도 정강후약이 나오면서 다소 부진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와 그에 부대하는 반도체 등 IT 전반이 역시 또 마찬가지로 시원치 않습니다. 그들뿐만이 아니죠. 시장 전체도 좀 맥이 빠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자, 외국인들이 그동안 약간 보수적이거나 또는 소극적인 그런 매수세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상황. 자, 우리 시장에 복귀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던 측면도 있었던 건데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외국인들이 비교적 작지 않은 그런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기관까지 같이 합류하면서 쌍끌이로 매도하는 모습 등이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실망스러운 것을 넘어서 미국 시장도 너무 많이 올라온 측면도 있으니까 더욱더 코로나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고요. 그래서 다소 불안하게 느껴지는 측면도 지울 수는 없죠.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을 결론 삼아서 진단을 좀 해보면 다소 실망스러운 측면은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나빠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역시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이른바 지수 상승 장세가 썸머 랠리, 여름 장세를 넘어서 가을을 거쳐 연말까지 또는 내년 연초까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한데 미리 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대로 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아마도 내일 외국인들의 태도가 오늘과 전혀 다르게 확 바뀌면서 원래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강력한 지수 상승 장세가 바로 시연될 수도 있거니와 설사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전반적인 상황은 상당 기간 동안 종합지수가 우상향 방향, 오른쪽 위로 계속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흘러갈 소지가 대단히 높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니고 미국 시장도 또 중국 시장도 어제는 중국 증시가 무려 5.7%를 급등을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요. 또 전 세계 시장은 다 그런 식으로 올라가고 우리 시장도 거기에 동참할 것이다 하는 건데 다만 얼마만큼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차이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에 대해서는 큰 걱정이 없을 때 다만 지수의 탄력 그 여부에 따라서 시장 색깔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 시장 색깔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우리가 계속 주의 관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에 따라 포트폴리오, 가장 최적의 포트폴리오 생각하고 그와 관련된 종목을 구성해야 된다는 숙제가 좀 남아있는 것.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자, 시장의 맥을 짚는다는 것이죠. 시장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전반적인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윤곽을 매일매일 잡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자, 오늘 핵심이 되는 내용은 역시 삼성전자 실적이죠.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의 내용과 그 의미 그리고 그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의 포트폴리오, 또 거기에 핵심이 되는 종목군을 어떻게 가져갈지, 그 비중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좀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이 준비가 됐습니다. 자, 오늘 일단 순서를 밟아서 이슈부터 챙겨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미국 증시가 상당히 무서울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마가라는 종목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애플 같은 종목. 자, 이 종목들을 4대용, 큰 용이라고 지칭하고자 합니다. 자, 이 4용이 모두 시가총액 달러화로 1조 달러를 넘어갔어요.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3배, 3.5배 정도 됩니다. 3.5배. 이 4개 종목이 모두 다 그런 정도 시가총액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 증시는 현재 지금 이들 종목들이 미국 시장의 초강세장을 만들고 있다. 주인공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국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합니다. 자, 테슬라가 그런 와중에 13%라. 테슬라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자동차 업체가 됐죠. 도요타의 생산 규모를 봤을 때 거의 2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업체가 전 세계 시가총액 1위가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무려 또 13%나 초급등을 하며 미국 시장이 현재 어떤지를 현재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결과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급등이 우리나라 2차 전지 및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들의 급등을 유발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죠. 이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점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저 일반 개인들이 주도했던 장세와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추격 강세가 잘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겠다는 것을 덤으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자, 어쨌든 두 번째,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6조 4천억 원인데요. 그보다 훨씬 많은 거의 25% 정도 더 높은 8조 1천억 정도가 됐습니다. 이 정도면 어닝 서프라이즈죠. 자,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니까 생략하고요. 자,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변 증시, 나스닥 선물이나 또 일본 증시 한쪽은 오르고 한쪽은 내리는 그런 모습. 물론 큰 폭은 아닙니다. 약간 혼조된 그런 상태다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1193원, 약 2원 정도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잠깐 차트를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의 우하단에 있는 차트가 원달러 일봉 차트고요.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 쪽이 최근 1개월 동안에 현재 원달러 일봉 차트 최근에 한 달 동안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올라갔다가 지난달 중순 때부터 외국인들이 매수하기 시작한 때부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좀 완만하긴 하지만 우하단 방향으로 자리를 잡고 꾸준하게 이제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려간다는 얘기는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이고,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금융시장 전체를 봤을 때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달러로 원화를 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들어온다는 개념이고, 그게 증시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외국인들이 돌아오기 위한 1차적인 조건은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는 쪽으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건데, 일단 방향은 맞아요. 근데 아직은 그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것이죠. 기울기가 좀 가팔라야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 텐데, 아직은 그 단계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맞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긍정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WTI 가격은 뭐 큰 변화 없습니다. 40.63달러고요. 자,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이게 약간 문제가 되죠. 외국인들이 현물도 보면 거래소 시장도 코스닥 시장도 다 같이 매도하는 삼각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외국인들이 이렇게 삼각순 매도를 하고 나는데요. 하지만 최근 4개월 동안에 그런 모습이 자주 나타났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 큰 어떤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단기적인 현상이다 하는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다소 지수 흐름의 발목을 붙잡는 정도, 뭐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관들도 손매도로 하는데요. 재밌는 현상이 있죠. 기관들의 매도의 주체 중에 가장 큰 매도 규모를 보이는 주체는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1,400억 원 정도를 매도하고요. 이런데 아주 민감한 금융투자는 그렇게 매도를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며, 오히려 선물은 비교적 적극적으로 순매수하는 3,300 계약이나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의 탄력적으로 올라갈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남겨놓고 있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보고 싶어요. 오늘은 약간 좀 이상할 뿐이고 내일부터 시장이 좀 달라질, 즉 긍정적으로 지수가 탄력적인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금융투자가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비슷한 관점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고요.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또 볼까요? 베이시스를 봐야죠. 베이시스가 지금 다시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상단에 있는 자그마한 박스 안에 있는 차트가 선물 지수의 틱 차트입니다. 개장초 좀 내려왔다가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면서 다시 또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에 따라서 베이시스가 장중 지금도 플러스가 나오긴 나오는데 어쨌든 간혹 마이너스가 나오는 그러한 영향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베이시스는 어제의 모습과 큰 차이는 없이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다만 현재 우리 삼성전자의 실제 좋게 나온 만큼 그 영향을 받는 베이시스라면 오늘 베이시스가 플러스 0.5 내지 플러스 1.0 이상 나와줄 만도 했을 텐데요. 전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현재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매수 기반 하나가 프로그램 매수인데 아직 현재 그런 정도의 조건까지는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탄력이 못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 정도. 그 정도만 우리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시장 그 정도 봤습니다. 그리고 악재가 좀 있죠. 현재 그 미국의 알레르기 전염병연구소 소장이 파우치 소장인데 그 사람이 계속 얘기를 하죠. 현재 코로나 이 문제 진짜 심각하다. 이렇게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는 무시를 하고 있지만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생각해 봐야 되고 그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이 있죠. CGN 같은 종목이 어찌 보면 부분적으로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CGN 같은 이런 종목들이죠. 이게 CGN이네요. CGN. 자, 이 점에 대해서 그 전부터도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죠. 미국 증시가 너무 가파르게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사실 실물 경제하고는 상당히 격차가 있죠. 디커플링 되고 있습니다. 미스 매칭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버블론 또는 현재 뭡니까? 거품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문제는 사실 뭐 큰 문제는 아닐 건데요. 어쨌든 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약간은 감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좀 단기적으로 약간 기술적인 부담이 좀 있다는 거, 뭐 그런 정도는 조금 현실적으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정도만 체크를 좀 해놓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특징인데요. 시장의 특징을 자막을 켜놓고 이제 말씀드릴까 합니다. 또 지수가 정강후약이죠. 코스피, 코스닥 탄력, 사실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지수 상승 장세, 본격적인 장세일 때에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더 월등하게 탄력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두는 그렇지가 않죠. 따라서 지금과 같이 지수가 좀 약할 때는 오히려 또 코스피에 대한 실망감도 있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덜 떨어지는, 즉 코스피가 더 많이 떨어진 현상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 주가 흐름, 지수의 흐름상에 약간의 시장 참가자들의 그 혼란된 어떤 시각이 작동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실망스럽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약하니까 IT 전반이 다 약합니다. 그죠? 반도체 보면 비머리 반도체, 또 반도체 장비, 또 반도체 소재뿐만이 아니고요. 또 휴대폰과 관련된 종목 외에
코스피의 대형주들도 웬만하면 다 약세를 면치 못하는 자동차든 철강, 화학이든 간에 기계, 건설, 금융주까지 모두 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 역시 삼성전자에 대한 현재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아니라 삼성전자 주가가 좀 그렇게 움직이니까 시장도 따라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IT 종목들이 전부 약한 가운데 몇몇 종목 눈에 띄네요. 하나 머티리얼스 이런 종목들은 눈에 띕니다. 고체 소재, 반도체 고체 소재와 관련된 종목들이 이런 건 눈여겨볼 필요가 좀 있다는 것까지 더불어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자, 그리고 언택트와 관련된 종목들이 무소불위입니다. 뭐 계속 올라가죠. 현재 좀 내부는 현재 보합권 근처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아주 강한 상승 추세를 만들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뭐 카카오는 무섭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 어쨌든 좀 언택트가 시장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건데, 재미있는 것은 언택트가 이렇게 인터넷 관련 주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식품주에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CJ 제일제당, 이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꼭 매매를 안 한다 하더라도 그만큼 언택트라는 개념이 아주 강하게 시장에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농심이 그렇고요. 그죠? 화이트 진로도 그래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콜맛 BNH 건강 보조식품을 만들었고 이 업체가 또 갑자기 또 급등을 합니다. 역시 그와 관련된 반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K바이오팜 어제까지 상한가 3번 쳤던 종목이 오늘 흔들리죠. 전에 제가 한번 자막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광고 내용으로도 그런 광고 내용을 한 적이 있었죠. SK바이오팜의 현실적인 목표 가격은 25만원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현재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 채 약간 꺾이는 모습이 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매도가 된다는 건데 20만원 이하가 되면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1 플러스 1의 기준으로 매수를 해둬야 된다는 것이고, SK바이오팜이 정 부담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대신 SK 현재 지주회사 SK를 대신 매수해도 된다 하는 관점을 말씀드렸죠. SK도 사고 SK바이오팜도 사고 이런 것은 불필요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사야 된다는 건데, 이왕 SK바이오팜이 물량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지금은 SK바이오팜에 초점 맞춰서 보는 게 낫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미 SK를 샀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SK를 그냥 갖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고요. 자, 여기까지 팁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K바이오팜의 이들 종목의 주가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정도 현재 그와 관련된 현재 비중이 특히 그 인덱스 펀드 쪽에서 비중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할당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떠났던 그 매수세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죠. 어쨌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매수할 때라는 것이고,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나도 당연히 그대로 보유한다 하는 관점입니다. 자, 여기까지이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13% 급등했다고 했죠. 삼성 S닥이나 이게 또 LG화학인데, LG화학 정도나 그래도 간신히 강세를 유지할 뿐이고, 중소형주는 더 잘 못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두산솔루스, 일진머티리얼스 보세요. 포스코케미칼 마이너스입니다. 코스모화학, 첨보, 대버마그네틱스. 그나마 제가 말씀드린 강조드렸던 SKC 정도와 SK 정도가 앞서 말씀드렸던 LG화학이나 삼성 SDI 주가 흐름에 어느 정도 동조하는 강세를 현재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나도 당연히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다만 현재 매수할지 여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있는 정보는 당연히 보유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린 바 있는 그대로고요. 자,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5G가 좀 강했지만 5G는 일종의 틈새 성격을 갖고 있는 순환매 시세라는 것이죠. 너무 높은 가격에 쫓아가면서 매수할 때는 아니라는 건데, 오늘도 그래요. 모이솔루션, 또 에이스테이크, 다산 네트워크는 주가가 10,000원 이하입니다. 상대적으로 일반 개인들이 선호할 수 있는 만만한 대상이 된다는 것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아마도 실적이나 캐터 등등 펀더멘털로 봤을 때 특별히 나을 것은 없기 때문에 다시 지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단기로 단타 관점이 된다는 건 실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실적 호조는 내년 정도에서나 기대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한 윤곽을 잡아놓고 그들을 판단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일단 그런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마지막 주제인 삼성전자 실적, 주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2분기 실적은 뭐, 현재 발표됐듯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8조 1000억, 작년 동기 대비 22.7%, 동기 대비 25.6%, 이 정도면 어닝 서프라이즈고요. 자, 부분별 실적도 발표가 안 됐죠. 추정을 해야 됩니다. 아마도 반도체가 5조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IM은 스마트폰 쪽입니다. 스마트폰이 1조 8천억, 그리고 소비자 가전 C, 가장 대표적인 품목은 TV 쪽이죠. TV의 0.7, 7천억 원 정도. 그리고 또 기타, 애플이 디스플레이 공급과 관련된 어떤 보상금을 준 것 같다 하는 그런 분석도 좀 있습니다. 네, 그게 한 5천억 넘어갈 소지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세부 실적은 현재 7월 말에 나오는데, 이 컨퍼런스 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착각을 한 번 했습니다. 컨퍼런스 콜은 화상회의, 전화상 회의를 한다는 뜻인데 사실상은 나와서 합니다. 그리고 실적 설명회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실적 설명회는 현재 확정 실적 발표할 때 그 자리에서 삼성전자의 임원급 책임자가 나와서 직접 설명하는 것을 컨퍼런스 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뭡니까? 추정 실적 나올 때 하는 것을 착각을 해서 어제 그제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컨퍼런스 콜에 주목을 하자 했던 건데 그게 아니고 그것은 월 말에 발표가 된다 하는 것으로 수정을 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점 양해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컨퍼런스 콜은 7월 말경에 있고요. 그때 세부 실적이 발표가 되고 그리고 향후 실적 전망도 함께 발표가 된다는 건데 거기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약간 그것과 관련돼서 2020년 전체 실적 전망과 목표 주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현재 일단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이런 정도 실적이라면 현재 향후 3분기, 4분기 실적도 각각 분기별로 9조 원 내지 10조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랬을 때 금년 전체 영업이익 규모는 적어도 33조에서 35조 원 정도는 충분히 나올 거죠. 그 이상 나올 수도 있고 잘하면 40조도 나올 수가 있는데 어쩌면 그 정도는 모자란 거죠. 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31조 원 기준에서 EPS가 3,800원 정도 계산이 되거든요. 35주 정도라고 하면 4,000원이 넘어갑니다. 평균자만 4,000원 정도 보고 적정 PER을 18배 정도 봐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4,000원 곱하기 18배 하면 약 72,000원 정도인데 약간 디스카운트로 해서 7만원 정도. 이 점에 대해서 그전에 말씀드렸던 그 가격입니다. 이제 삼성전자의 금년 목표치를 크게 바꿀 필요 없이 일단 기본적으로 7만원 정도까지 넉넉히 갈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윤곽을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에도 만족하지 못하겠다. 더 높은 수익률이 필요로 한다. 이런 분들은 삼성전자 하시면 안 되겠죠. 어쨌든 지금은 현재 가격에서 약 한 30% 남짓 그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금년 중에 말이죠. 네, 그런 정도 30% 정도 되네요. 그 정도 여력이 남아있는 상태다. 금년만 볼 정도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삼성전자는 향후 5년 정도가 되면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20만원 정도까지는 넉넉히 갈 수 있다는 그 시각을 정립하면서 장기 투자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세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고요. 오늘 문제죠. 오늘 왜 주가가 왜 이렇게 부진하냐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실적 발표 및 그와 관련된 분석 내용을 이것저것 참조를 좀 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2분기까지의 실적은
그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의외의 실적이 나오긴 했지만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것이죠. 반도체 D램만 하더라도 언택트와 관련돼서 재고를 축적하기 위한 수요가 꽤 많이 있었다는 건데 지금은 그 수요가 현재 그 재고가 풀려 나오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도체 D램의 가격이 좀 다소 내려갈 소지가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도 최근 한 1개월 동안 반도체 D램 고정 거래가가 지금 정체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진행돼서 내려갈 소지가 있다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현재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다소 부진한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반도체 가격 약세론이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 현재 어느 정도 올라온 이 상태에서 일부 외국인 및 기관들이 매도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연기금의 태도는 오늘 연기금이 1,500억 정도를 주로 삼성전자인 것을 매도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연기금이 삼성전자를 나쁘게 보고 매도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미 연기금은 삼성전자 지분 11.08%를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시총이 320조 원이거든요. 320조의 11.08%면 그 금액이 무려 35조 원 정도나 된다는 거죠. 지금 연기금이 국내 주식 전체 금액이 지금 약 100조가 약간 넘어갑니다. 100조가 101조, 103조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100조 된다고 치고 100조 중에 약 30% 넘는 35조 정도 되는 한 것이 금액이 삼성전자에 할당되어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그러니까 국민은행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중에 삼성전자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30% 룰도 한때 있었잖아요. 그것은 훨씬 능가한 35% 정도의 지분은 너무 많죠. 그 이유가 되는 것이 금년 우리나라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지난 3월 달부터 국민연금은 부지런히 삼성전자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삼성전자를 더 이상 매수할 부담스러운 비중이었던 건데 하지만 주가를 우리나라 시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약간은 의도적으로 국민연금이 상당금의 자금을 투여 약 2조 원 정도로 순매수한 게 있었습니다. 아마 그 물량이 빠져나가는 그런 과정이 오늘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추세적인 매도가 아니라 그동안 일시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수했던 그 물량 정도를 빼나가는 것이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구조적인 또 대규모의 매도가 아니다는 관점에서 큰 문제 없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어찌됐든 약간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는 건데 그 정도다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현재 베이시스 조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급등할 때에는 항상 프로그램 매수가 뒷받침이 됩니다. 최근 들어 그런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 조건이 아직까지는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기대가 된다는 건데요. 자, 오늘 삼성전자 실적은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 시각으로 봤을 때는 뭡니까? 미국 시장으로 봤을 때는 저녁 시간입니다. 저녁 시간이 되는 거고, 유럽 시장도 잠자는 시간이죠. 새벽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토에서 주문하는 건이 주문이 안 되죠. 보편적으로 과거에 그런 적이 상당히 많아요. 호실적이나 어떤 다른 호재가 있을 때 바로 본토 주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루 지난 다음에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오늘과 다른 내일의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태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내일은 당장 본토 주문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 오늘 주가에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고 오히려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빠졌을 때가 적정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까지인 건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니죠. 자, 실적 중에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의외의 좋은 실적을 낸 바탕에는 언택트와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게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또 온라인 쇼핑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죠. 자, 그런 것과 관련돼서 한데 부각되는 또 D램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많이 늘었다는 것이고 또 그와 관련된 서버용 데이터 센터 구축용
서버용 DRAM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서 그래서 서버용 DRAM의 가격이 좋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언택트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언택트 시대가 보다 진행되면 될수록 또 그와 관련돼서 전 세계 IT 인터넷 기업 아까 얘기했던 마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애플 같은 이런 업체들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 확대,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금년에는 실물 경제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금년에는 대규모 투자를 약간 미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그렇게 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 하는 것 때문이라도 반도체 D램의 또 다른 전성기가 올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지난 2017년, 2018년 같은 반도체 호황기가 다시 되돌아온다. 반도체 어게인이 되겠죠. 반도체 어게인이 되는, 반도체 호황기 어게인이 되는 그런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관점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미래 성장 동력, 이번 실적에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파운드리나 비메모리 분야의 매출 및 그에 따른 영업이익 기여도는 거의 없는 상태로 나온 겁니다. 매출은 되지만 영업이익 기여도는 다 합쳐봐야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향후 2년 내 그들의 매출 기여도도 높아지겠지만 특히 영업이익 기여도는 적어도 10% 이상 전체 영업이익 중에서 전체 10% 이상 차지될 것이고 그리고 2025년 정도 되면 한 20% 정도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대망이 2030년이죠. 비전 2030년 네, 최종 목표 연도입니다. 그때쯤 되면 최소 30 내지 거의 절반 정도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위상으로 이 분야, 파운드리나 또는 비밀의 반도체가 그렇게 성장할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DRAM도 그와 같이 성장하겠지만 현재 파운드리나 비밀의 반도체 더 빨리 더 크게 성장을 해서 거의 비등한 수준의 그 영업이익기들을 현재 보임에 따라 삼성전자 수익원이 다양화되고 그럴 경우에 더 폭넓고 더 큰 현재 뭡니까 규모의 그러한 그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하죠. 현재 약간 시장이 예상 외에 좀 반응이 나왔기에 그와 관련돼서 이것저것 아는 대로 말씀드리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양해 좀 해주시고요. 자, 방송을 듣고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이 점에 동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거나 저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